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확진되면서 접촉자들에 대한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목포 신항에서 희생자를 위로하기 위한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7년 전 그날을 떠올리며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되새겼습니다. 광양에서 LH 직원이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0년 동안 본인의 업무를 떠넘겨왔다는 주장에 LH 측에서 위탁 수수료 지급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제주 노선 운항이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29일부터 무안과 제주를 오가는 노선이 재개되면서 공항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요. 연일 500명대부터 700명대까지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이계호 의원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접촉자들에 대한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효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담양과 한평, 영광, 장성을 지역구로 한 이계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이 의원이 처음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수행비서가 양성 판정을 받아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계호 의원의 담양 사무소에서도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수행비서를 비롯한 당원 등 7명이 집단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이 의원의 지역구 4곳의 당원 33명은 지난 6일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지원 유세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 의원은 확진 판정을 받은 수행비서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 동안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결혼식과 장례식은 물론 전남 지역 행사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계호 의원의 확진으로 전남도청도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12일 한평에서 열린 범농협 영농지원 전국 동시 발대식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공직자 등이 이 의원을 만난 것.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이 의원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을 접한 뒤 전날 오후 일정을 취소하는 등 대면 접촉을 자제했고 현재는 자가격리 중입니다. 이 의원과 관련된 지자체들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1일 이 의원이 주례를 본 전남의 모 지자체장 자녀의 결혼식 하객으로 김 지사를 비롯해 신정훈 국회의원과 김종식 목포시장, 신우철 완도군수, 전동평 영암군수와 구충곤 화순군수, 이상익 한평군수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현재 김영록 지사와 김종식 목포시장, 전동평 영암군수와 구충곤 화순군수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접 접촉이 없었던 신우철 완도군수는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최근 순천을 중심으로 전남 지역 확산세가 이어져 오던 코로나19. 이계호 의원 확진 관련 추가 접촉자들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네, 최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요. 광양에서는 갑질을 당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LH 직원들이 무려 10년 동안 본인들의 업무를 떠넘겨왔다는 제보가 들어온 건데 LH 측에서는 이제서야 위탁 수수료 지급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민원 25에서 김신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양읍에 있는 A아파트는 LH 소유의 임대 세대와 분양 세대가 섞여 있는 이른바 혼합 아파트입니다. 민간 건설 사업자의 부도로 경매에 놓인 임대 세대를 2011년 특별법에 따라 LH가 사들인 겁니다. 당시 1,400여 세대 가운데 64%에 달하는 902세대가 LH 소유가 됐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그때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LH 임대 업무를 떠맡아 왔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임대차 갱신 계약 신청서를 써서 보내드리고 해지하실 때 해지 신청서도 있고 또 자동이체 임대료 자동이체 하십시오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은 여기 와서 이것도 받아주고 계약서를 분실한 분들이 있어요. 계약서 분실한 거에 대한 그 서식도 필요하고
그래서 자동갱신을 했는데 갑자기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에 다시 오셔서 여기서 또 쓰시고, 이거 말고도 시설물 점검표도 작성해서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원하면 복사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고요. 퇴거 세대 시설물 점검부터 해가지고 임대 세대 하자 관련 모든 부분을 저희가 맡아서 했습니다. 주민분들께서는 저희가 LH 소속인 줄 아시고 처리가 늦어지거나 그러는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불만을 많이 표출하시죠. 업무를 위탁한다는 계약도 위탁 수수료 지급도 없었고 심지어 관련 비용도 관리사무소에서 부담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우편료 지출 내용만 수십 장이고 100만 원이 넘게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LH의 업무를 인계하려고도 해봤지만 말짱 도루묵이었다고 토로합니다. LH 그 하자센터 전화번호 가르쳐 드려가지고 그쪽에 문의해 보십시오 하면은 LH에서는 역으로 관리사무실에 물어보십시오. 딱 그렇게 다시 돌아와 버리는 상황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저희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주민분하고 다툼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 저희가 그 욕을 다 먹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일이 임대 업무가 더 많은데 제가 어디까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인수인계 안 받았냐는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거의 뭐 그냥 LH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이라며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이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이런 부차적인 업무에 대해 관행적으로 별도의 수수료 없이 진행해 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난 2018년 위탁 관련 지침을 마련했는데 해당 아파트는 빠진 것 같다며 수수료 지급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 지급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일정 시점을 끊어서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 소급 지급하고 이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앞으로 지급해 나가기로 그렇게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A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지침이 마련된 지 3년이 다 돼가는데 그동안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었을 거라며 뒤늦은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한 것을 왜 지금 와서 말을 하냐 하니까 지금이라도 저희가 바로 잡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걸 다 열의해 왔으면서 우리가 이걸 갖다 전화를 하니까 갖고 온 거 아니냐.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사무소는 해당 제안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사회적으로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갑질 피해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원25 김신혜입니다. 인천항을 떠나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진도 맹골수로의 차가운 바닷속에 잠긴 지도 어느덧 7년이 흘렀습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선체가 거치된 목포신항에서는 희생자를 위로하기 위한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당연히 살아야 하는데 죽임을 당한 세월의 기억. 처참하게 녹슨 채 목포신항에 놓인 세월호 선체. 구슬픈 노래가락이 울려 퍼지고 씻김구스로 희생자의 넋을 위로합니다. 악몽 같았던 2014년 4월 16일.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만큼은 지금도 생생하지만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누구의 책임인진 무엇 하나 뚜렷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왜 저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둘은 왜 구조를 안 했는지, 또 하나는 왜 구조를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는지, 이 세 가지를 밝혀야 참사원의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제대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당연한 상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목포 시민단체들이 추모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추모 행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참가 인원이 100명으로 제한됐습니다. 시민들은 빛바랜 세월호를 바라보며 결코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하루빨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길 기원했습니다. 세월호 같은 사건을 이제 무서워하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누가 잘못했는지 정확하고 명확하게 빠른 시일 내에서 나왔으면 좋은 바람이 있어요. 시민들의 추모 행렬도 잇따랐습니다. 목포 북항 일대는 현수막에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문구를 새겨넣고 노란 리본을 매달아 추모했습니다. 목포역 광장과 남학 신도시 일대에서도 시민들은 7년 전 그날을 떠올리며 희생자를 애도했습니다. 뉴스에서 처음 봤을 때 다 구조가 됐다고 했는데 아직 구조가 다 안 됐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랐고, 저희가 이제 수학여행 갈 때도 많이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그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고 또 잊지 않겠습니다. 네. 차가운 바닷속에서 인양됐지만 그날의 진실은 7년째 침묵하고 있는 세월호. 진실을 인양해 주길 손꼽아 기다리며 쓸쓸히 목포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은입니다. 장서공 전라남도 교육감이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기억을 통한 정의사회 구현을 강조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 행사에 참석해 세월호의 슬픔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정의사회는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오는 23일까지를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학교별 누리집에 4.16 재단과 연계된 배너를 게시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전면 중단했던 무안 제주간 노선이 오는 29일부터 다시 운항되는데요. 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장경신 공항개발팀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남도청 도로교통과 공항개발팀장 장경신입니다. 네. 현재 무안국제공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9년까지만 해도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2007년 11월 개항한 무안국제공항은 10여 년간 어려움을 겪다가 2018년에 첫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19년에는 일본 노선 전면 중단 악재에도 불구하고 90만 명을 돌파했으며 전국 공항 중 이용객 증가율 68%로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2020년에도 국제선 10개국 17개 노선, 국내선 1개 노선 운항으로 첫 100만 명 돌파를 기대하는 등 선항권 거점 공항으로 발돋움했으나 코로나19로 국제선은 인천으로 일원화되고 국내선 제주 노선도 수요 부족으로 하늘길이 완전히 막히게 되었습니다. 네, 2018년부터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2020년에는 이용객 100만 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말씀을 해주셨듯이 코로나19 때문에 하늘길이 막혔잖아요. 어려움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용객 100만 명 달성을 앞두고 지난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국제선은 2020년 3월 3일, 국내선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운항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공항 내 입점 업체들은 운영을 포기했고 지역 주민들은 항공 이용을 위해 광주 및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지난해 무안국제공항의 국제선, 국내선 모두 운항이 중단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건데요. 이제 무안 제주 간의 노선은 다시 운항된다고 하는데 이 소식을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네, 코로나19로 닫혀있던 하늘길을 열기 위해 우리 전라남도는 무안군 한국공항공사, 민간단체인 무안공항활성화위원회 등과 함께 항공사들을 지속적으로 협의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주항공이 4월 29일 제주발을 시작으로 매주 무안국제공항에서 월요일 오전 6시 40분, 금요일 오전 7시 10분에 각각 출발하고 제주 국제공항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5분, 일요일 오후 7시 3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현재는 9월 말까지 부정기 노선으로 운항 예정이나
항공 수요를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전남도와 무안군 등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오는 29일부터 무안과 제주 간 노선이 다시 운항을 시작하게 됐다는 소식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팀장님,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네, 2021년 광주 민간공항 이전 통합으로 이용객 300만 시대를 대비해서 현재 주차장 및 여객 청사 리모델링 등 기반 시설과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또한 대형 항공기 취향을 위해 활주로 연장과 호남 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역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무안국제공항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코리아 토탈 관광 패키지 사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에는 남도 보물찾기 및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운항 재개가 침체된 지역의 항공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장경신 공항개발팀장이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전남 지역의 올해 3월 무역 수지가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이 발표한 전남 지역 수출입 동향을 보면 전남 지역의 수출은 31.5% 증가한 32억 1,900만 달러, 수입은 19.9%가 늘어난 24억 3,800만 달러로 모두 증가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7억 8,100만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 수출에서 화공품이 30.7%, 철강 제품이 107.3%, 수송 장비 37.3% 등으로 크게 늘었고 석유 제품과 기계류 등은 줄었습니다. 목포시가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계기로 오는 2028년 개최를 목표로 한 세계 섬 엑스포 유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한국섬진흥원 유치에 이어 세계 섬 엑스포 유치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목포를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는 현재 신안과 진도, 완도 등 이른바 서남해안 섬벨트로 묶여있는 지역과 함께 세계 섬 엑스포 유치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전남 신안군을 매력적이면서도 청정지역인 섬이라고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나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서남해안에 위치한 신안군의 퍼플섬을 많은 사람을 매력적으로 이끄는 지역이라고 소개하고 갯벌과 천일염에 대해서도 호평을 내놨습니다. 앞서 미국 CNN과 독일 위성방송 등 외신에서도 신안 퍼플섬의 독창성을 조명한 바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안전한 바닷길을 찾기 위해 우리나라 주요 연안 해역을 중심으로 정밀조사에 나섭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전남 신안과 영광, 충남 보령과 태안 인근 해역에서 다양한 해양 조사 장비를 활용한 해저면 관찰, 수심 파악을 통해 선박 항로 주변의 위험물을 조사합니다.